안녕하세요, 소폰생활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에서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트리톤 500 SE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이서에서 무상 대여받았으며 콘텐츠 간섭이나 금전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스펙을 보면 인텔 12세대 i7 12700H에 RTX 3080 Ti TGP 115W 논 옵티머스를 지원하고 16인치의 WQXGA 2560-1600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DCI P3 100% 색재현율의 500니트 밝기 액정입니다. G-Sync 기능을 지원하고 240Hz 주사율로 상당히 높은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LPDDR5 32GB가 탑재되어 있고요. PCI 4.0 SSD 1T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Wi-Fi 6E를 지원하고요. RGB는 세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색상 지정이 가능합니다. 스틸 그레이 색상에 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 고급스럽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접지 기능이 없는 PD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풀 메탈 소재라서 이런 데 만들었을 때 미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메탈 소재 노트북들은 웬만하면 접지 기능이 없는 PD 충전기 사용할 때 미세 전류가 느껴지니 예민한 분들은 접지 PD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는 26cm고요. 높이 두께는 19.9mm 정도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 층은 굉장히 슬림한 편이죠. 옆면도 슬림하게 잘 빠진 듯 하고요. 왼쪽 면은 전원 잭과 램 포트, USB 3.2 단자 1개, 썬더볼트 4 C 단자 1개가 있고 C 단자는 PD 충전 및 4K 120Hz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오디오 잭이 있고요. 우측면은 캔스턴 락홀이 있고요. HDMI 2.1 단자 1개, 10K 120Hz까지 지원하고요. 썬더볼트 4 C 단자 1개, 마찬가지로 PD 충전 및 4K 120Hz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USB 3.2 단자 1개와 SD 7.0 슬롯이 있습니다. S카드 최고 속도가 초당 980MB라고 합니다. 단자 구성은 상당히 풍부하고요. 뒷면은 큼직한 흡기 구멍이 양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쿨링팬 1개, 오른쪽에는 쿨링팬 2개가 보입니다. 아래 양쪽에는 스피커가 위치해 있고요. 나사는 별나사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열릴 때는 한 손으로 열리고 180도 가까이 힌지가 넘어가서 좋은데 반대편 사람에게 자료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기능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도로 열리더라도 뒷면 배기구는 가리지 않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힌지가 180도 가까이 열리면 상당히 좋은 쓰임새로 듀얼 모니터 작업 시 시야각 조절이 자유로워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뒤로 많이 안 넘어가게 되면 시야각이 좀 좁아지고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모니터를 위아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거치대 각도가 있기 때문에 힌지가 최대한 젖혀져야 듀얼 모니터 사용 시야각이 좋아집니다. 디클라이너 스타일 소파 의자에 앉아 게임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틀어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휴식 방법인데요. 저 소파 의자는 9만원 정도에 가장 저렴할 때 사서 유용하게 구매를 했고 판자는 9,000원짜리 식탁 같은 거에 의자만 뺀 겁니다. 키보드는 넘버 패드가 빠져서 좀 아쉬운데요. 키보드 RGB는 세 구역으로 RGB 세팅이 가능하며 지금은 웨이브 효과를 넣어놨습니다. 백라이트 키보드 밝기는 3단계 밝기 후 꺼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재질은 아주 약간 거친 느낌이라서 미끄러짐은 좀 적고요. 잘 잡아주는 느낌이며 타건 깊이도 쫀득하고 아주 좋습니다. 전원키가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있기 때문에 전원 설정에서 사용 중에 전원키 누를 때 아무것도 안 함으로 체크해 놓는 게 좋고요. 좌측 윗부분 키는 터보 단추로 최대 펜 속도, 최고 성능을 끌어내야 할 때 사용하는 단추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인코딩 속도나 작업 등을 끝내야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래쪽 터치패드는 고릴라 글라스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림과 마찬가지로 마찰 소리가 안 나고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감도도 매우 좋고 왼쪽에 이 부분은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정 스펙은 16인치의 WQXGA 2660x 1600 해상도고요. DCI P3 100% 색재현율의 500니트 밝기, G-Sync 기능의 240Hz 주사율로 최상급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밝기로 해놓으면 눈뽕이 좀 오고요. IPS 액정이라 버림 걱정도 없고 괜찮습니다. 하판을 개봉해 봤는데요. 하판 안쪽이 굉장히 깔끔하고 프리미엄 제품답게 굉장히 퀴시가 좋습니다. 흡기 구멍은 상당히 좀 크게 뚫려져 있고 이쪽은 이제 팬이 하나만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멍이 좀 뚫려져 있긴 한데 이쪽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만 지금 흡기가 되게 해놨네요. 안에 내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쿨링팬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저도 쿨링팬 3개 들어있는 노트북은 처음 지금 분해해보고 만져보는 건데요. 기판이 현재 다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포트들이 다 이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마 이게 리퀴드 서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었을 때 작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쪽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나사들을 다 풀어야지만 뒤집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잘 보면은 이 안쪽에 나사가 지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사를 풀려면 이게 다 빠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분해해서 뭐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한다던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퀴드 써멀은 이제 액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봉하는 순간 그냥 망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리퀴드 써멀 그리스는 이제 거의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새 나오거나 뭐 망가지지 않는 한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써멀 그리스는 1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굳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재도포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리퀴드 써멀 그리스가 칠해져 있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펜 등에 먼지 끼는 것만 청소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모듈이 지금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해가 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지금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포트들은 그 보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쪽을 봐도 보이지 않고요. 반대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배터리는 99.8W시고요.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쿨링팬 같은 경우는 이 날개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날개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바람을 잘게 부셔서 소음도 줄이도록 설계된 듯 하고요. 하지만 실제 터보 모드로 돌려보면 작은 팬이라서 맥렬이 돌아가는 소리에 소음이 좀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요. 터보 모드는 빠른 인코딩 작업이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 소음을 감소하고 단시간에 사용하는 수준이지 상시로 사용하기에는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배터리 전략 모드로 50% 밝기, 유튜브 풀 HD 재생 시 5시간 정도 유지가 되었으며,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 배터리 시간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더레이크가 기본 전력 소모량이 높은 것도 배터리 소모에 영향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CPU 테스트하는 시내23 싱글 점수는 1785점이 나왔으며, 그래프로 보면 11세대 끝판왕 i9 11900H 1556점보다 아득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CPU 온도는 38도로 유지하였고, CPU 전력은 31W, 클럭은 4.4GHz가 유지되었습니다. 시내24 멀티 점수는 16420점이 나왔으며, 그래프로 보면 동급 CPU 어로스 XE 14346점보다 2000점 이상이 나왔는데, 쿨링 성능 때문에 점수가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CPU 온도는 90도 유지를 하였고요. 전력은 114.9W에서 95.3W로 내려갔고, 클럭은 3.52GHz에서 3.12GHz로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높은 성능이 나왔지만 발열로 인해 스로틀링이 조금 생긴 걸로 보이고요. 이 제품이 리퀴드 써멀이 도포되어 있고 쿨링팬이 3개이다 보니 쿨링 이점이 컸던 것 같고, 12700H의 진짜 성능은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을 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쿨링 성능이 좋아도 스로틀링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12세대는 발열 성능이 안 좋으면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12세대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에는 꼭 발열 성능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프레데터 센스 고급 설정에 논 옵티머스 설정이 없고, 엔비디아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모드 관리에 보면 논 옵티머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니트로 5에서는 니트로 센스에 논 옵티머스 선택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프레데터 센스에서는 엔비디아 제어판에 숨겨져 있습니다. 프레데터 센스 성능 모드에서 익스트림과 터보의 타임 스파이 점수를 보면 11132점 대 11659점으로 터보 모드가 좀 더 높게 나오지만, 터보 모드는 너무 시끄러워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CPU 코어 온도는 최고 88도, 전력은 114W로 피직스로 테스트 시 잠깐 최대치를 찍었고, GPU 온도는 최고 61.6도, 114W 사용으로 온도도 착하고 점수도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CPU만 성능 제한하여 최적화 작업하면 상당히 차분한 온도로 쾌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도 터보가 소폭 더 높고, 그래픽 점수는 29387점으로 3080ti지만 TGP 115W로 인해 3만점을 못 넘었습니다. CPU는 최대 78도, 97W 정도였고, GPU는 60.3도, 112W가 나왔었습니다. 게임은 최상 옵션으로만 테스트를 해봤고, 발알라는 66프레임 정도 나왔으며 60프레임이 최대인 엘든링 역시 60프레임 최대로 나왔습니다. 롤은 332프레임 정도 나왔고, 로스트아크는 133프레임, 배그는 28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용 풀 HD 30분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속도는 터보 모드에서는 6분 49초가 걸렸고요. 고성능 노트북이다 보니 속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베이스도 괜찮고 사운드는 준수한 편으로 들립니다. 이 노트북의 장점은 깔끔한 디자인에 게이밍 노트북치고 가벼운 2.4kg에
풀 메탈 바디로 되어 있고 액정도 500니트로 매우 밝은 액정이라 리전5 프로 16인치 모델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G-Sync 지원되는 240Hz 고해상도 액정은 이 노트북으로 게임해라 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고 12700H 성능은 가장 높게 나왔지만 3080ti는 TDP 115W 제한으로 인해 입이 벌어질 만한 성능 향상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내부 마감이 깔끔하고 대용량 99.98Wh 배터리를 넣어준 것도 좋았지만 내부의 SSD 교체나 확장이 불가능한 부분도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